구청 직원의 도장이 서류 위에 쾅 소리를 내며 찍히던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어제의 시아버지가 오늘의 남편이 된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렸습니다. 60 중반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단단한 악력이 제 손등을 짓눌렀죠. 이제 영애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그 누구도 널 며느리라 부르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으며 마치 사냥감을 제압한 포식자의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5, 저는 죽은 남편의 아내에서 그의 아버지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이미 타버린 재가 되어 흩어졌고 제 몸 안에는 오직 그가 심어준 뜨거운 욕망만이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의 혼인신고. 세상은 이를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 말하지만 저에게는 생존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35살 새어머니와 66살 남편의 기괴한 동거.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누이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됩니다. 이 파격적인 실화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혼인신고 직후 집안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아버님이, 아니 제 남편이 차려준 아침을 침대 위에서 먹었죠. 하지만 시누이 헤라니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해 매일같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무효야. 우리 아빠 협박해서 서명하게 한 거지. 헤라니의 절규에 저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헤라나, 이제 올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예의가 없구나. 제 도발에 헤라니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밤마다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며 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애원한다는 것을요. 그의 권력과 재산은 이미 제 부드러운 살결 아래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남편이 된 아버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죠. 영애야, 이리 와서 내 무릎에 앉거라.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무릎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선을 타고 올라와 가슴 언저리에 머물렀습니다. 헤라니가 유산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이미 모든 부동산을 내 명의로 돌려놓았으니까. 그의 거친 손길이 제 목덜미를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소름과 동시에 압도적인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마지막 꽃이다. 시들지 않게 내가 매일 밤 물을 주마.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거칠게 삼켰고 서재의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저는 그의 거대한 존재가 말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60 중반의 노련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가장 예민한 곳을 정확히 자극하는 그의 손길에 저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안을 동반합니다. 우연히 펼쳐본 남편의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사고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암시적인 문구까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저를 차지하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킨 것일까요? 공포가 엄습했지만 밤이 되어 그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다시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근육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그가 살인자든 악마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일까요?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가 주는 짜릿한 감각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혜란이가 아버님의 치매 진단서를 위조의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집안으로 들이닥친 의료진과 경찰들. 아버님은 분노하며 그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혜란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웃기지 마. 당신도 곧 저 노인네랑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애야, 미리 준비한 전용기가 대기 중이다. 우리 지금 당장 떠나자. 그는 혜란이를 차갑게 무시한 채 저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혜란이의 절규를 뒤로하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지옥 끝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제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름도 국적도 버리고 그와 함께 낯선 땅으로 떠납니다.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선택하고 아들의 죽음마저 의심스러운 이 남자와 함께하는 저의 선택.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파멸로 가는 마지막 비행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 남자의 손을 끝까지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해외로 도피한 두 사람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사화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마지막 고백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사화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동남아의 어느 비밀섬 그 호화로운 별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낙원이 아니라 저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옥이라는 것을요. 영애야, 왜 그렇게 떠니? 넌 이제 온전히 내 것인데. 아버님의, 아니, 제 남편이 된 그 남자의 커다란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은밀한 곳을 압박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고 짐승 같은 소유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제 귓가에 뱉은 한마디는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던 날 그 브레이크를 누가 고장냈는지 정말 몰랐던 거니?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의 깊고 진한 키스가 제 숨통을 막아버렸습니다. 공포로 뒤섞인 쾌락이 제 온몸을 난도질하던 그 밤, 저는 제가 사랑한 남자가 악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신우이를 피해 도망친 이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고, 그리고 시아버지의 치밀한 설계. 35살의 저는 이제 이 광기 어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피를 나눈 아들마저 제거하고
저를 차지한 이 남자의 진짜 정체,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옥 같은 고백을 이어가는 제게 유일한 힘이 됩니다. 별장에서의 생활은 기괴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천만 원 상당의 보석을 제게 선물했고, 저는 그의 인형처럼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는 제 입에 직접 음식을 넣어주며 제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애야, 넌 그냥 나만 보고 나에게만 안기면 돼. 그게 내가 할 유일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핸드폰을 압수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더욱 돌변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력적인 그는 저를 침대에 묶어두다시피 하며 자신의 욕망을 배설했습니다. 저는 그의 거대한 존재감 아래서 숨이 가빠졌고 때로는 그 가학적인 행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남편의 3주기 제삿날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사를 지내는 대신 저를 거실 한복판에 세워두고 술을 마셨습니다. 영애야, 내 전남편, 내 아들 말이다. 놈은 널 가질 자격이 없었어. 널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넌 모를 거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가슴팍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내버렸지. 그놈만 없으면 내가 내 품으로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제 옷을 찢어발겼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제 몸이 닿았고 그는 제 위로 올라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넌 영원히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놀이개다. 내 아들의 아내였던 내가 내 밑에서 우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미칠 것 같은 희열을 느껴. 그의 손가락이 제 몸 구석구석을 파고들 때마다 저는 죽은 남편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배신자처럼 그의 노련한 손길에 반응하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치욕이었고 동시에 가장 순수한 악의 쾌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얼굴로 제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어젯밤은 내가 좀 과했지? 미안하구나, 사랑해서 그랬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목에 남은 붉은 자국들을 보며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섬에서 나갈 방법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제 영혼이 이미 그에게 종속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력한 비호 아래 누리는 부와 밤마다 제 몸을 휘젓는 압도적인 감각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건 이 사람뿐이야. 저는 제 발목에 채워진 묵직한 금팔찌를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표식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품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여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벨이 울렸습니다. 현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신우이 헤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폴까지 동원해 우리를 추적해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끝이야.
오빠 죽인 증거 다 찾았어. 혜란이의 외침에 남편은 차분하게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당겨 제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영애야, 같이 가자. 저승에서도 넌 내 여자여야 하니까. 그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제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여보, 같이 가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린 찰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박힌 곳은 제 머리가 아니라 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저를 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저를 파멸시킨 원수이자 저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나의 남자.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시아버지를 꼬셔 집안을 풍비박산낸 요부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밤마다 그 남자의 거친 숨결과 짙은 스킨 향기를 그리워합니다. 아들을 죽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저는 과연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공범일까요? 이 비극적인 사랑의 끝에서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차가운 비판도 따뜻한 위로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기나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상처뿐인 제 삶의 마지막 불빛이 됩니다.